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코드정의 부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코드정의 부킹.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편집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책이야말로 철학자의 책이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의류문화사 출판사에서 낸 러셀 서양 철학사라는 책입니다. 1000페이지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고 유명한 책이에요. 버트란드 러셀이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철학자가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시곡이나 시를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철학의 역사, 철학사를 썼거든요. 그 책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물론 버트란드 러셀이 이 한 권의 책만 쓴 건 아니고요. 책을 무수히 많이 썼어요. 엄청나게 다작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된 책도 읽어봤고 영어로 쓴 책도 읽어봤고 여러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책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자는 교사 또는 교수의 입장으로 철학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입장으로 철학을 설명하거나 해설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기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지, 헤겔은 이렇게 말했어, 스피노자는 이런 견해야, 니체는 이렇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유의 해설집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라면 자기 사유,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책은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향되어 있다, 객관성이 부족하다, 자기 입장, 자기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자기 주관성, 자기의 편향성, 그런 관점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지, 철학자면 저렇게 책을 써야지 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 완전 디스예요. 이 책에서 러셀, 플라톤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러셀 반응이 싱겁습니다. 그리고 칸트와 헤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독일 관념론에서 칸트와 헤겔에 대한 평가가 낮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다지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물론 다뤄요. 근데 분량이 적다. 그러니까 칸트 좋아하시는 분들 불만이겠죠? 헤겔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철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자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연구했던 사람들을 크게 다룹니다. 라이프니츠 잘 다룹니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중에서는 쇼펜하우어나 니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에서는 루소 평가합니다. 영국에서는 로크에 대한 평가가 있고 휴메에 대한, 버클리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장력 훌륭합니다. 철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문화, 기술, 과학, 사회적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왜 그런 철학이 등장을 했으며 그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한 책. 여기 서문에서 한 단락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가의 답변은 내 능력이 닿는 한 이 책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 드러날 터다. 인간이 자유로이 사색하고 추론한 이래 인간의 행위는 셀 수 없이 많은 중요한 점에서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이론, 선과 악에 대한 이론에 좌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어느 때 못지않게 현재에도 적용된다. 한 시대와 한 민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각각에 속한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철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독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멋있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되게 대수롭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철학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책도 한두 권 읽은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학생인 척 할 거예요? 연세가 50, 60 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학생 노릇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철학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자기 관점을 가지면 오류 많아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버트란드 러셀도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 읽으면 이분 잘못 이해했잖아 이런 부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대단히 멋있었고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 집에 사서 보관해서 한번 틈틈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서상복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서상복 선생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번역 엄청 훌륭하십니다. 이분 번역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러셀이 한국어로 글을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훌륭한 책. 다만 책의 종이 질은 굉장히 나빠요. 이거 똥지를 이용해서 썼네. 정가는 32,000원. 이 32,000원의 정가로 책을 가치를 하려면 더 싸게, 요즘 종이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렴하게 한 것은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글씨도 작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버트란드 러셀의 원작이 훌륭해요. 그리고 이 책에 종이 질이 나쁘다, 디자인이 나쁘다 이런 걸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이 서상복 선생님의 번역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희 의류문화회사에서 어떤 컨택도, 어떤 홍보 의뢰도 없이 그냥 제가 좋아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코드정의 부킹, 이번에는 러셀 서양 철학사를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점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철학자는 자기 사유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철학적인 저술을 쓰고 책을 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얼마 전에 제가 편집한 책 있잖아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 문성훈 교수의 철학 에세이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 삶이 무겁고 힘든 사람에게 니체의 니힐리즘이 전하는 지혜라는 책인데, 이 책을 편집하면서 무척 반가웠어요. 감동했어요. 제 옷깃을 여미면서 차렷 자세가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한국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논문 빼고요, 책을 읽어보면 너무 해설서, 너무 교과서 같은,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좀 많았거든요. 해설서 같은. 근데 버트란드 러셀 같은 문체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일관되게 책을 쓰는 철학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철학자를 제가 편집하는데 영광이었어요. 이 러셀 책이 많이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